그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본 게 뭐냐면 예. 지금 재보궐선거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부산 교육감 후보 맞아, 예. 정승윤 후보 있잖아요. 그 출마식인가? 디올백 아니야 디올백. 그 뭐야? 하여튼 뭐 선거 출정식 비슷한 출정식 거 그런 거 하시는데, 했어요. 예. 그거 영상 보셨어요? 영상 못 봤는데. 예. 원희룡이랑 어. 전한길이 가서 출정식 그 어. 선거 사무소 뭐 개소식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립니다. 야. 거기서 안 그래-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네. 기도하고 아니, 교육감 후보 그러니까 사무실이 교육감 였는데. 선거를 하는데 왜 찬송가를 왜 부르는 거야? 와,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아예 갔구나.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미리 보는 대선 풍경이죠, 그러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미리 보는 놀랐어. 대선 풍경이네. 네. 정광훈은 네. 또 뭐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으나 약간 비슷한 일이 어디서 찬송가 부르고 어디서 또 기도하고 어디서 또 이제 뭐 집회 막 나가고 이게 눈에 보니까 이게 망했어요 그냥. 국힘은 지금 망했어요. 아니, 망할 짓 하면 망해야죠. 그렇지. 망할 짓을 했는데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맞아. 망할 짓 하면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리고 조선일보 현직 주필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직 대기자님이신 조갑재 대표님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 이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다 하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권 일각에서 재판부 성향까지 문제 삼는데 나는 그런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어서 윤석열은 지난 대선 기간 거짓말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윤석열이 뭐 거짓말을 굉장히 후보 시절 많이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김건희 학력 위조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오보다라고 했지만은 학력 위조된 거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크든 작든 다 나오고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때는 그게 대선 후보 토론이었을 거예요 그때. 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1차 시기하고 2차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1차 시기만 교묘하게 얘기를 한 건데 알다시피 지금 그 증권거래소에서 나온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은 예, 김건희, 최은순 둘이 합쳐서 23억 이득 받잖아요. 이것도 거짓말.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 관련해서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끼친 적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는데 잔고 증명만 349억 원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깜빵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이거를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여기 법조인도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공직선거법은 기소 중지가 되기 시효가 때문에 멈춰 있구나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도 자연인으로 가면은요.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거구나. 공직선거법 이걸로 기소할 수 있어요. 있다는 뭐 없다는 썰도 있지만은 네.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기소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말한 거는 큰 원칙상에서 네, 네. 우리가 이게 공유지의 비극 이놈이 여기다 똥 싸고 여기다 오줌 싸고 그러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불공정한 게임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다 언론에서 비평하고 평론가들이 비평하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네. 거짓말쟁이다 아니다를 그렇게 맡기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왜 국민의힘 아까 제가 왜 이제 보수의 종말 왜 망해야 될 수밖에 없냐 망할 짓을 했으니까 네. 망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처벌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떨어졌는데도 지금 처벌하자는 거잖아요. 왜?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 이러면은 이분들은 잠도 못 자는 거야. 어떻게 거짓말을 해? 때려잡아야지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제가 네.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 자가 후보 시절에 거짓말한 거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인 사람이 직을 갖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건 어때요? 그거 더 때려잡아야 되지 더 나쁘죠. 않습니까? 사실. 더 나쁜 네, 거 네.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윤석열 현직에 있을 때 한 거짓말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너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것만.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네. 한 몇 분 뒤죠? 한 20분 뒤인가요? 바로 써버리죠. 인원이 바로 잡히죠. 1분 30초 만에 또 하나 뭐 명태균 소개를 누가 해줬냐 이것도 거짓말로 지금 드러났어요. 누가 소개해줬는지 최초의 네. 만남 그 더 기가 막힌 거. 뭐 그 기자회견 할 때 뭐라 그랬더라? 저는 뭐 고3 수험생처럼 바빠가지고 아. 그거 누가 공천하는지 뭐 신경 쓸 새가 없었습니다. 맞네. 그랬더니
녹취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 그거 상현이한테 그 개 공관위원장 상현이한테 윤상현이 아니 자기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베스트 3, 1, 2, 3만 얘기한 거예요. 더 많아 더. 현직 시절에 한 거짓말이.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우리 한동훈 대표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님. 아니 낙선자 대통령 후보 낙선자가 어떻게 국민을 속여요?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열받은 거 아닙니까? 막 네. 상고하라 그러고. 그럼 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왜 분노를 안 하죠? 왜 이렇게 차분해요? 왜 이렇게 차분합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박수환 씨가 우리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가 출정식 할 때 뭐 이렇게 예배드렸다. 뭐 예배드리고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기사를 하나 이제 찾아보니까 재밌습니다.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기초자치단체별 불자회 구성과 재건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 연합회 옆에 괄호 열고 회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인데 야 불자연합회 회장이었어 저 보니까. 아침마다 저 불교 방송 갑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영상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 정승윤 후보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색해. 가사가 다 틀려요. 그 거짓말은 또 못하네. 잘 몰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아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불자연합회 회장할 정도면은 기본적인 정체성 자체는 불교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추천일 것 같은데 그분이 세력적으로 이제 극우들과 연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독교 세력과 한마음 한뜻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보니까. 다시 한 네. 번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진영 떠나서 거짓 그 자체가 싫은 거잖아요. 그 처벌할 사람이 처벌해야죠. 정의를 세우고. 근데 왜 자기 편의 거짓말,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까지도 네. 나왔는데 왜 판사 걸고 넘어지면서 왜 끝까지 저 그러니까요. 추잡한 짓을 합니까? 저는 이게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네.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하고 퇴출할 사람 이제 퇴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못 참겠습니다. 정말 이 모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해요. 그 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소 안 하게 하자라고 맞아요. 하니까 네. 또 댓글에서 또 난리가 났는데 어차피 그게 아니라 어차피 윤석열은 무기징역? 내란죄로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네. 이게 굳이 이런 것까지 뭐 벌금형이나 징역형 뭐. 얹어봐야 그러니까 거기서 벌금 거기 80만 원 때문에. 뭐 내게 하면 뭐해? 뭐 그러니까요. 벌금 200만 원 내게 하면 벌금도 뭐해? 감옥 안에서 내야 돼요. 우리 김진일 평론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우리 구독자들도 잘 알아주시면 하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사실은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오후 2시 판결이다. 그럼 오전에 일정을 비워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에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그래 알고 일정이 계십니까? 있었어요? 그 에너지 알고 맞아, 계세요? 맞아. 네, 네. 보니까 그 마이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던립이 주지사 누군가 했더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한국이 이제 그 연두 교수였나 제가 헷갈리는데 네. 트럼프가 한국 언급한 게 맞아요. 있었어요. 한국 일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한국 네. 일본 얘기를 하면서 상호 관세 얘기하고 한국이 우리보다 관세가 높던 건 거짓말이었어. 그것도 트럼프 어쨌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알래스카에 천연가스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가 확정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제 트럼프하고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요거는 이제 대선 행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선 행보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죠. 무죄가 날 거라는 이제 자신감이라고 오전에도 이런 일정을 가진 것은 오전에도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그 모 인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게 무죄나 100만 원 이하로 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진짜요? 저도 근데 그거 시그널을 어떻게 봤냐면은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했을 때 아니 법원에서 공소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특정을 요구했을 때 특정을 요구해가지고 공소사실 특정을 그래서 공소장을 이제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1심하고 비슷하게 판결을 하려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놀랐는데 그 이재명 1심에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거짓말인지를 검찰이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네. 이런 발언들이 이런 취재인 것처럼 네. 취재인 것처럼 다 내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느 게 거짓말이냐 정확하게 이재명이 네. 그러니까 따지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식으로 판결이 나겠건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이었던 것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뭐 아직 선거는 해봐야 되지만 대통령이 네. 된 이후에 어쨌든 트럼프하고 행정부하고 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요, 안면 네.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레짐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네. 대표가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는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기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방에서 왔기 때문에 성과를 내서 평가받는 방법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 재판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굉장히 가혹하게 받아왔잖아요. 뭐 거의 일주일 내내 뭐 서초동으로 출근하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AI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방송에 나가서 맞아요. AI 산업 네. 얘기했다가 또 공산주의자로 몰렸잖아요. K 엔비디아. 근데 이거는 AI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그래요? 대표가 예.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 주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놀랬던 거는 뭐 공산주의자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 기우제 지내는 사람들이고 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 야당 대표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공부나 자기 개발을 했구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최근에도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났고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 만났죠.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유발 하라리 교수랑 지난주 또 토요일에 만났고. 대담도 했고요. 네. 그렇죠. 또 이번에도 그 공직선거법 판결 받자마자 바로 산불 그 현장에 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아 굉장히 자기 아젠다 내지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전 그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저는 좋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 AI 관련된 얘기 그리고 에너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에너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판날 당일 아침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온 분들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날짜 고려해서 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남이니까 네. 본인이 소를 키우기 위한 그런 나름의 행동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은 멘탈이건 상당히 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전 높게 평가합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뉴스를 못 봐서 그런 건지 잘 몰랐는데 궁금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뭐 국힘에서 대선 후보로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도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게 있나요? 뭐 누가 어디 아니 매일 판결문만 읽고 있죠. 뭐. 산업관리사 산업부에서 만난다든지. 빨리 대법원이 지금 아니 뭐더러 에너지 연구합니까? 빨리 이재명 대표 지금 그러니까 날라가야 뭐 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발 하라리랑 만난다고 하니까 나랑은 왜 토론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안철수 의원님은 네. 저랑 좀 하시자래요. 제가 AI 관심이 많아요. 저랑 토론 먼저 하시고 내용이 좀 제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부족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 또 나와서 하라면 되죠. 아, 왜냐면 또 바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선거 일정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3월에 선거한다고 하면은 남은 기일이라고 한다면 3월 31일밖에 없는데 월요일? 그것도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아니 뭐 좀 마음을 비우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설은 지금 뭐 이제 월요일 아니면 근데 이게 또 다음 주에 그 4월 2일 수요일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죠. 사실 보궐선거 이거 한다고 뭐 보궐선거를 못 치르는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4월 초반보다는 그러니까 뒤에 목금 뭐 이쪽이 더 유력하지 않냐. 그리고 네. 다음 주가 아니라 4월 둘째 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생각도 들어요. 이게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 11일 점지했잖아요 지금. 그 네. 장윤선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한 건데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관이 네. 이 4월 12일 날 음. 그 무슨 테니스인가 그 체육 대회에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네. 걸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럼 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게 뭐 그분들도 네. 사생활이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4월 12일 이전에는 끝내고 가겠지 그거를 안 끝내고 그거를 가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도 뭐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 하고 싶은데 좀 냉정하게 4월 둘째 주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꾸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선거 일정이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떨어진 측면이 있는 거. 오늘 이번 주에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응답이 53%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보단 높은데 전주와 대비하면은 무려
7%포인트 하락한 숫자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헌법재판소가 저는 나름의 고충은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판단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질질질 이렇게 끌어오면서 스스로의 신뢰나 권위를 스스로 좀 갉아먹은 거 아닌가. 제가 뭐 조금 전에는 막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헌재를 신뢰할 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좋은 판결 내리면 원래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늘 경쟁 관계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위상이 위로 올라간다.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기들을 다 이미 놓쳐버렸어요.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 판단이 끼어있는 사법 문제를 판단하는 기관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적인 사건을 판단하라고 해서 그 안에서 정치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정기 선거하니까 헌법재판관들 나올 때 다 법복 입고 나오잖아요. 네. 그 법복의 무게를 알아야죠. 그렇지. 이게 무슨 정치질 하라고 법복 입혀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권한이 큰 만큼 좀 책임감도 좀 크게 느꼈으면 전 좋겠고요. 참 비판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저는 3월달 안에 그래도 선고해서 마무리를 하기를 그럼요. 희망하고 8대0 만드는 노력을 위해서 전 지금까지 지체된다라고 봤는데 네. 이제 8대0은 전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요. 반대하는 재판관 있으면 당당하게 이름 걸고 쓰세요. 실명 걸고. 그리고 찬성하는 재판관들도 실명 걸고 쓰고 뭐 이미 국론분열 이거는 국민들이 또 수습해 나갈 몫이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8대0으로 정리해 줬으면은 훨씬 빠르게 안정이 됐겠지만은 이미 그건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전 더 비겁하게 법 뒤에 숨지 말고 저는 빠르게 절차를 밟고 저는 선고해라. 저 그 말만 좀 하고 싶습니다. 체감적으로 더 답답하고 힘든 이유가 박근혜 때보다 더 지금 힘들잖아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그냥 굳이 비교를 했을 때 박근혜 때는 뭔가 공금 횡령한 사람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다면 지금은 사람 죽인 거를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고 그 사람이 법원에 가 있는데 판결이 더 늦게 나오니까 왜 안 나오는 거야라는 답답함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요 지금 김민석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제가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지레 짐작은 갈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윤석열이 구속될 때 이 파면 재판은 볼 것도 없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아니 구속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직에 복귀를 갖다 시킵니까? 6개월은 갖다가 인신 구속이 돼 있는 게 네.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구속 취소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와 나를 바꾸는 판결문을 냈고 희대의 판결문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 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어제는 또 이재명 대표 사건은 또 즉시 상고를 하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이 나와 있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야 그러면 모종의 재판관 중에 한 2-3명만 짜 맞춰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서 직에 복귀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감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란 속의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왔는지도 너무 이례적이고 의문이고 나와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 진짜 용산에서 정말 그 한남동 공간에서 용산 집무실로 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국민들이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 외에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오해받기 싫으면 네. 빠르게 파면에 대한 결정을 하시라. 지금도 너무 늦었다. 옳소. 전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지고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거다.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때랑 다른 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경제 문제 같아요. 경제 지금. 문제가.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 2016년, 2017년은 뭐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재작년에 1.4, 작년에 2.0,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이나 뭐 전망이? 해외에서 OECD에서 전망이 올해 1.5에서 1.4까지 지금 1.3 보는 데도 있어요. 민간 업체는 거의 그러니까 외환위기급입니다 지금. 네. 뭐 두 달 동안 지금 자영업자 폐업 20만 명 한다. 뭐 청년들 지금 그냥 쉬었음이 지금 50만 명이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지금 모든 어떤 의사결정 기업들의 투자 결정 다 스톱되고 해외에서 지금 투자하겠다라는 계약도 다 지금 파기되거나 되고 지금 관광공사 다 되고 뭐 엉망진창에 날아가니까 네. 박근혜 때도 혼란스러웠지만은 경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맞아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통상 압력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때도 트럼프 1기였는데 그때랑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진짜로. 국익을 생각. 이게 정말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되고 8대 0으로 파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라가 정말로 두쪽 나죠. 두 쪽이 아니라 이 시점을 계기로 한 다음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서서히 침몰할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진짜. 네.